목숨을 걸고라도 폭발물을 제거하라. 폭발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1년에 한 70회 정도 출동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무려 34년의 군 생활. 폭발물 전문가였던 그는 무사고라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담을 지키기 위해서 얘는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지. 그의 조금은 엉뚱한 변신? 중성,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폭발물 처리하다 숲으로 간 남자. 숲 해설가로 변신한 이창남 예비역 준이를 만나봅니다. 성큼 다가와서 짧게 머무르는 봄입니다. 긴 군대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인생 제2의 봄을 살아가는 베테랑을 만나볼까요? 저분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제대군인 댁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올해 이제 4년차 전역한 지 4년차 되는 예비역 준이 이창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전역을 하고 그 숲 해설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 시절 탄약관리 부대를 진두지휘하며 폭발물 처리 전문가로 활약했던 그인데요. 군에서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서 나와서 그 운동을 계속 꾸준히 예비역인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역한 지 4년 차.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온 일상. 제가 뭐 이제 숲 해설 가기 때문에 나무 친구들을 좀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선인장은 지금 꽃이 맺었네요. 이 꽃이 이제 부츠꽃이라고 그래가지고 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함소화라는 애예요. 불이 나는 것을 예방을 해준다. 그래서 방화림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나무인데 꽃 향기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그 천리향이라고 그래서 향이 천리를 간다라는 꽃입니다. 그만큼 꽃의 향기가 또 좋죠. 숲 해설가인 그에겐 이름 없는 꽃도 없고 향기 없는 꽃도 없답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루함이 없어요. 굉장히 시간도 잘 가고 보람 있고 또 이거를 해놔서 매일 볼 때마다 얘네들이 푸르름을 갖고 자라는 걸 볼 때 저는 보람이죠. 잘 자란 화분 하나가 자식 자랑만큼 재미있다는 그의 집을 따라가 볼까요? 집안 구석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갖가지 화초들. 정말 많네요. 이제 여기에 있는 자격증들은 다 그 숲에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대체 이제 숲 해설가의 자격증을 따고 보니까 유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화숲 지도사, 그런 채 또 이제 산림 속에서 하는 이제 목공을 가지고 또 숲해설을 하는 경향이 또 많이 있어서 그리고 목공 이제 체험 지도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에서 같이 등산을 하면서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숲에서를 같이 이제 또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길 체험 지도사 자격증. 이게 다 자격증이라고요? 요즘 말로 그런 말 있죠? 능력부자. 이분이야말로 능력부자 아니겠습니까? 숲에서 필요한 자격증은 모두 섭렵 중. 그만큼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증거겠죠. 적지 않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열정. 그 근면 성실함의 비결을 꺼내드는 이창남 해설사. 이게 이제 훈장입니다. 33년 이상의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되고 그 결격 사유가 없어야지 이 훈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참 다행으로 참 그 33년 동안 폭발물을 다루면서도 한 건의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좀 영광스럽게도 이제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군에 있을 때부터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으로 입대해 준사관에 임관했으니 말이죠. 마침내 막중했던 고난의 임무가 끝나고 2018년 맞이한 만기 전역. 무려 34년 2개월의 근속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고 군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그 폭발물을 저장 관리를 항시 이제 하는 임무와 또 우리가 6.25 전쟁을 우리는 겪어왔잖아요. 6.25 전쟁 때 사용했던 그런 폭발물들이 아직도 지상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공사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를 하면 또 사람의 인명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발견 신고가 들으면 바로 출동을 해서 그걸 회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임무도 같이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을 다투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퇴근하든 아니면 뭐 휴일을 하든 어디서나 그 신고가 되면 가장 빠른 출동을 해서 그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폭발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험지도 망설임 없이 달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 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네, 잘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있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인이는 출근했어? 아버지를 따라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큰아들입니다. 다행이네. 아빠도 34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 근데 뭐 군대 생활도 직장인 만큼 또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 이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일단은 이게 참 군 생활이라는 게 특히 그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관에서부터 이제 준사관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오셨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게 제 자유와 그리고 젊음, 모든 청춘을 바쳐서 나라에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항상 너무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아들 그 군복무 열심히 하고 또 아빠가 시간 날 때 또 전화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들 화이팅하고. 네, 아버지 건강 그래 조심하십시오. 화이팅. 사랑합니다. 아들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자랑스럽죠. 어떤 뭐 군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직장이죠. 일단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걸 가지고 희생을 한다라는 것이 대단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 큰아들이 또 군인을 선택한 그 점이 한쪽으로는 그 안쓰럽기도 하지만 정말 자랑스럽죠. 한몸과도 같았던 군복을 벗은 지 4년 차. 그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하자. 웃는 연습이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 생활에는 늘 저는 웃음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었고 또 중요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전역을 하고 나서 수배설을 하면서 이런 웃는 모습을 이제 연습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나도 내 얼굴도 꽃처럼 환한 웃음을 좀 주면서 수배설을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런 이제 아침마다 웃는 연습 또 모든 게 이제 밝게 보이는 연습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기를 장착하고 출근하는군요. 정말 멋집니다. 오늘 그가 달려간 곳은 세종시. 이곳에 오늘 어린이들을 위한 숲 체험이 예정돼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밴드로 여기서 언제나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창남 해설사.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군인 출신답죠. 할 때 나가더라고 여기 할 때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 줄사다리 만드는 거야. 유격을 해봤기 때문에 밧줄 뭐 옛날 자격증은 없었지만 뭐 다루는 거야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숲 놀이터에 밧줄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창남 해설사는 숲밧줄 생태놀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도 완료. 오, 근사한 사다리가 됐네요. 밧줄 달려볼게요. 부탁드릴게요.
어김없이 나타나는 해결사 이창남. 실력 발휘 제대로 하시네요. 선생님 되게 딴딴하게 잘 매세요. 매듭도 이쁘시고 배운 지 얼마 안 되신데 되게 잘하세요. 이보다 더 꼼꼼할 수는 없다. 평생 폭발물을 다뤄온 꼼꼼한 성격이 이럴 때 긍정의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밧줄 전문가의 그네타기 실력 좀 볼까요? 왜 이렇게 못하세요? 에? 밀어줘야지. 밀어줘야지. 매는 건 잘 매는데 타는 건 빵점이네. 그래도 그네는 근사한거려? 잠시 후 옆에 뚝뚝 떨어져서 오늘의 귀한 손님 어린이 친구들입니다. 어깨 흔들어 팔도 흔들어 배꼽도 엉덩이도 모두 흔들어 배꼽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몸풀기 운동. 모두 흔들어. 묵뚝뚝한 군인 아저씨였다는 걸 상상이나 할까요? 그렇지. 산에는 우리 친구들을 아야하게 할 수 있는 또 피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있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절대 다치지 않겠다. 다치지 않겠다. 숲으로 출발. 가자. 흐린 날씨지만 아이들의 설렘 지수는 매우 화창. 즐거운 숲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숲 해설. 이게 뭐 어디 어느 나무에서 있는 나무 볼까? 이거 바나나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바나나 아니야. 이거는 소나무였나? 그렇지. 맞았어. 박수. 그 야, 선물이. 선생님이 아니. 이 친구가 소나무를 맞췄어. 그래서 필히 선물을 하나 줄 거야. 이거를 여기 불어봐. 여기 밤이다. 불어봐. 된다. 봄의 숲은 이야기거리가 가득한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게 뭐야? 조팝나무. 어떻게 알았어? 그 어려운 걸?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줬어? 선생님이 이 꽃을 하나씩 나눠주면 누페로 활용을 해. 누페로 봐서 꽃잎이 몇 개인지 알아보기야. 내가 찍을 거야. 꽃 한 송이마저 훌륭한 교과서가 되는 숲의 마술. 자, 난 수술. 암술이 더 커요. 하지만 암술이 클까 수술이 클까? 수술. 그렇지, 맞았어. 자, 우리 다 맞췄으니까 잘 맞췄으니까 자 박수 크게 한번 치고 또 출발해 볼까? 자, 잘했어요. 이토록 매끄러운 진행이라니. 덕분에 숲 체험은 일사천리로 계속되는데요. 아,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지. 자, 선생님들의 힘을 모아 열심히 마련해 놓았던 밧줄 놀이터입니다. 어? 이 선생님 발로 차갔다 야. 내가 타다가 아빠 배에 발. 됐어. 모처럼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성큼 들어온 아이들. 스마트폰 없이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물 만난 물고기처럼 숲을 만끽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다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 산에 재밌는 놀거리도 많고 해서 선생님 설명도 너무 잘해주셔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안 해주세요. 우리가 도시에서는 이렇게 어른과 애들이 매치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숲속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선생들과 애들 다 친구처럼 이렇게 숲 체험을 하고 어울리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해주고 웃고 이게 바로 애들이 이 숲속에서 자연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으쌰. 아무리 머물러도 과하지 않은 바로 이곳 숲입니다. 한바탕 즐거운 숲 체험이 끝난 오후, 숲 해설사들이 소속된 사회적 기업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숲 체험 교육 및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이곳에는 이창남 해설사를 비롯한 숲 해설사들이 함께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한번 20권의 이제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10시 30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점심 시간에 대한 어떤 급박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땡기든지 아니면 좀 미뤄줬으면 수배설을 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우리 이찬원 선생님께서는 워낙 모든 것들이 잘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고 처음 시작하면서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한테는 큰 기감이 되고 있어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서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기도 근데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고 선생님을 보면서 더 힘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네, 항상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또 제가 또 거기에 더 보람을 갖고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군인의 삶을 잘 모르지만 숲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들었어요. 제2의 인생을 꾸려가는 데는 이질감 없는 좋은 활동들이기도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숲을 통한 사람의 상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보람과 만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남 해설사의 또 다른 일터, 금산에 위치한 자연 휴양림인데요. 이곳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잘 보존돼 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숲 해설사로 활동 중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제 잘 쉬셨죠? 아, 네. 멋지시네요. 아 그래요? 아유 담새가 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뚝뚝하시면서도 감성이 있고 자상하시고 그러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 어제 숲에서를 너무 잘하셔서 그러나? 처음 만날 때는 이제 나는 통제관이었었고 여기는 훈련부대였었고 다른 부대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니까 눈이 팍 박혀가지고 아, 저 친구 아주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군에서부터 맺은 인연의 끈이 현재 숲 해설사 동료로 이어졌습니다. 선배 해설사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데요. 선배님 얘가 깽깽이 풀인가요? 근데 이게 이름이 깽깽이 풀 좀 독특한데 개미들이 원래 요즘을 그 시에 붙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물고 개미 이제 굴로 들어가다가 요게 중간중간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어려서 깽깽이 하듯이 이렇게 한 발짝으로 이렇게 뛰듯이 이 깽깽이라는 이름이 붙어 가지고 아 듬성듬성 난다는 거죠? 듬성듬성 나는 것을 아 그래서 깽깽이 풀이라는 이름을 줬다. 이 신만이들이 사물 캐러 오려면은 꼭 여기 와서 제를 지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제를 지내는 날에는 산삼 한 뿌리 정도라도 캐고 온다. 이런 설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휴양림을 만들면서 여기다 소원탑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한 5초간 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무탈하게 숲 해설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무궁무진한 만큼 배움의 끝이 없는 게 바로 숲인데요. 여기는 하얀 목련, 백목련. 여기는 이제 빨간색이라 이제 자목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의 연꽃이라고 해서 목련. 난꽃처럼 향이 좋다고 해서 목난. 그리고 이제 옥난. 이렇게 피기 전에 꼭 이 꽃봉오리가 옥처럼 생겨서 옥난. 그리고 이렇게 꽃대가 전부 한쪽으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북쪽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북경화.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목련이에요. 자, 얘는 이제 산수유인데요. 얘 산수유의 얘의 고향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산수유가 들어오게 됐냐라는 것을 이제 그 전설에서 찾아보면 옛날 이제 중국의 한족의 한 아가씨가 우리 조선으로 시집을 오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고향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 딸아에게 산수유 세 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처자가 어디로 시집을 가냐? 구례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 시집을 와서 엄마가 줬던 그 산수유 세 포기를 심고 늘 산수유가 크는 걸 보면서 자기 고향과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산수유가 이제 막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산수유는 열매가 있게 되면 안에 씨앗을 발라내야지 약을 할 수가 있어요. 씨앗에는 독성이 있어서 그러면 그 씨와 겉에 껍질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기계가 없는 거야. 그럼 뭘로 분류를 하겠어? 이빨로 물어서 씨를 발라낸 거예요. 그래서 구례의 여자들은 산수유를 너무나 많이 그 씨를 발라보니까 앞니빨이 다른 데보다 짧았대요. 달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다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다 책에 나오죠. 공부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몰랐었죠. 쉽게 이렇게 해설가가 된다면 뭐 얼마든지 다 알려주겠죠. 근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혼자 노력하지 않으면 저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전후에서 동료로 서로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덕분에 숲 해설사로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남이자연 휴양림은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며 식물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하늘다리는 이곳의 명물입니다. 매일 이곳을 오르내리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이창남 해설사. 야, 어제만 해도 꽃이 필까 말까 하더만 오늘 보니까 꽃이 아주 활짝 이쁘게 잘 폈네. 군대 생활에서는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뭐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이제 군복을 벗고 나니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너무 정말 아름답고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너무 소중하네요.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이창남 해설사도 박차를 가해 피어나는 봄꽃처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닭이에요, 닭. 무슨 도감들. 이게 지금 다 책들이에요? 네, 이게 다 이제 내가 숲해설 하면서 참고하는 책들이죠. 식물 도감 책들이 가득합니다. 종일 근무 후 피곤할 만도 하련만 다시 책 앞에 앉은 이창남 해설사. 숲예술에 필요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서 나의 색깔대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요약집이죠, 요약집. 오롯이 본인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인데요. 아, 이 친구들 하나하나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현재까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 답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저는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함을 느끼면서 더 내가 이 친구들에게 많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 사람들을 소개를 이 친구들 해야 되겠다. 방대한 자연을 공부하는 일, 끈기와 노력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다음 날 대전에는 보훈공원이 있습니다. 호국 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죠. 군인 시절부터 이따금씩 이곳을 찾곤 했다는 이창남 해설사. 대전에 연고를 두고 계신 분 중에 이제 전사하신 분들의 입회를 이곳에 모신 건데 1709분의 입회 중에서 전쟁을 하시면서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보훈 가족인 만큼 저희가 이제 보훈 가족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곳을 꼭 들려서 이 보훈공원의 뜻과 또 여기에 계신 그 영령들에게 그 묵념을 하고 또 이 보훈공원의 뜻을 알리고자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 땅을 지켰던 막중한 책임감. 이제는 자연에서 따뜻한 위로를 찾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충성!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그죠. 34년의 군대 생활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또 33년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갔을까. 이등병으로 시작을 해서 육군 준위를 달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군생활, 또 제 인생에서 많은 배움과 많은 것들을 줬던 군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사는 그날까지는 어떤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또 이 수배설가라는 이런 직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하면서 살겠습니다.